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방송은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 경제 금융시장의 환경을 전망해보는 특집 시리즈의 첫 번째 코너가 되겠습니다. 바로 2020년 미국 금융 환경은 어떤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예상보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빨리 시행됐고, 또 나아가서 그 금리 인하의 속도도 가팔라서 세 차례에 이르는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금리 인하, 금융 완화의 정책들이 2020년에도 지속될 것인지, 또 이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최근 미국 연준이 왜 정책 금리를 세 차례나 인하했는가, 그 이유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의 파란 선은 실업률이고요. 그리고 빨간 선은 PC 코어 디플레이터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품목의 물가, 소비자 구매 품목 물가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실업률이 떨어질 때, 경제가 좋을 때죠. 사람들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일자리를 쉽게 찾으면 그때 당시엔 대부분 임금도 오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될 때마다 과거에는 항상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미국의 실업률이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죠? 최근에 막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학계에서 필립스 커브, 물가와 실업률 사이의 역관계가 존재한다고 봤었는데 이게 사라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직접적 이유는 이번 그림을 통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본 겁니다. 첫 번째는 뭐다? 경기에 민감한 품목들, 어떤 물가들이 있을까요? 집세입니다. 집세라든가 또는 자동차 가격이라든가 옷값이라든가 등등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품목들을 경기 민감 물가, 그 경기 민감 물가는 파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반면 경기의 중립적인 물가, 실업률의 변화나 경제 성장률의 변화랑 상관없이 움직이는, 어떻게 본다면 규제 물가라고도 볼 수 있는 물가가 녹색 선으로, 연두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때요? 연두색 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 중립 물가가 전체 소비 지출의 58%나 된다는 걸 생각하면 경기 중립 물가가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궁금한데, 바로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가격의 상승 탄력이 둔화됐기 때문이죠. 뉴스에 민감하신 분들,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금방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약가 인하 정책들을 추진해 오면서 최근에 그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트러블들이 있었다는 걸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물가에 반영돼 있죠. 따라서 최근에 경기에 민감한 물가는 그냥 제한적인 상승 정도에 그치는 반면 중립 물가가 급락하면서 경제 전체의 물가 압력을 떨어뜨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흐름은 지금도 지속 중이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제기됩니다. 경기에 민감하다는 경기 민감 물가는 왜 안 오르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란 선은 미국의 달러 가치가 되겠고요. 빨간 선은 미국 물가인데, 달러 가치가 상승할 때, 달러 값이 올라갈 때, 달러를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미국의 물가가 안정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죠. 당연한 일입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품목들의 물가가 떨어지게 되니까 경기 민감 물가를 어떻게 보면 상승을 억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의문은 풀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달러의 약세를 최근에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 물가는 오를 일만 남았나?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급하게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의 파란 선은 미국의 단위 노동 비용 상승률이고요. 빨간 선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단위 노동 비용의 변화가 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한눈에 아실 수 있습니다. 단위 노동 비용이 뭐냐 하면 임금 상승률에서 생산성 향상률을 뺀 것입니다. 그쵸? 근로자의 임금은 결국 생산성 수준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생산성 수준보다 임금 상승률이 낮으면, 그죠? 임금의 실질적인 부담, 기업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인건비는 떨어지게 되고,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질 인건비가 떨어질 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자보다 자기 제품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단위 노동비용, 기업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노동비용이 감소할 때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 단위 노동비용이 안 오르네?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네? 그렇다면 이건 누가 제일 득을 보나?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네, 파란 선은 GDP 대비 미국 기업의 이익. 와우, GDP에 비해서 거의 10%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빨간 선은 단위 노동비용 상승률이죠.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노동비용을 통제하고 근로자들이 생산성의 향상 수준보다 임금 상승률을 높여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마진은 올라가고 반대로 경기의 후반부 말에 가면 생산성 향상 수준은 정체되어 있는데 임금만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제품 가격을 인상하니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맞불을 놓으면서 경기 불황이 출현하고 했었는데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단위 노동 비용의 상승이 아주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기업들의 마진은 유지되고 있고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데 여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정리하자면 미 연준 입장에서 물가가 못 오르니 금리를 인하했는데 적어도 2020년 전후 정도까지 최소한으로 이야기하면 2020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물가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되는 여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동에서 무슨 급박한 정치적 위기 이런 거에 발생해서 국제유가 급등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 우리가 그걸 예측할 방법은 별로 없으니 주어진 조건 속에서 놓고 볼 때 물가 상승보다는 하향 안정 가능성이 더 높은 해가 2020년, 특히 2020년 상반기에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 그림을 설명드리자면 미국의 실질 정책 금리가 빨간 선입니다. 미국의 실질 정책 금리는 빨간 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파란 선인데 어때요? 2020년 시장을 바라봄에 있어서 미국의 실질 정책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실질 정책 금리가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정책 금리가 인하됐죠. 그래서 소비자들, 경제 주체들이 부담하는 금리 수준이 실질적인 금리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여건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반등할 여건이 돈을 시장에 엄청 풀어주니까 경제 성장률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반등할 것 같다. 이런 환경이 출현할 것 같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여러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전망이 100% 맞는다 이렇게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2019년 시작할 때 비해서는 2020년의 미국 금융 경제 환경은 우호적이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